자, 1번에 보면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좀 찾아보재.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결합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중결합은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이다. 역시 맞게 봐도 되지. 그러면 단일결합은 몇 개의 결합을, 한 개의 결합을 공유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O2 같은 거 얘기하자고 얘기했지? 두 쌍을 공유하는 거. 얘를 우리는 결합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삼중결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N 같은 경우는 N2는 삼중결합, 공유전자쌍 세 쌍을 공유한다고 얘기했지? 자, 해서 얘는 삼중결합을 나타내는 모양이라고 얘기해서 이중결합은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각자 두 개씩 내놓은 게 전자쌍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여서 옳게 봐도 될 것 같아. 3번에 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지금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 같은 것들이 성립한다고 얘기하자고. 자, 마찬가지로 4번에 한 개의 탄소 원자는 최대 4개의 먼저 결합할 수 있다. 수소 결합되어 있는 메테인 같은 거 생각해줘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 5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결합이 형성될 때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 이동, 이건 이온 결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온 결합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건 전자 하나를 온전히 다 다른 거예요. 또는 두 개를 온전히 다 주는 그런 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 이쪽. 4번이요. 우선 전기전도성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고 했지.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낫고, 전기전도성이 고체 상태에 있으면 무조건 그건 금속이야. D는 금속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그럼 B는 뭐야? B와 같이 고체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액체에서 전기가 흐르면 그냥 이온 결정이라 했지. 이온 결합, 이온 결정.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그게 액체로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서 각자 따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게 결국에 이온 결정, 이온 결합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아닌 A와 C는 뭐라고 봐야 돼? 공유 결정으로 봐야지. 고체 중에 공유 결정으로 봐야 되는데 A는 끓는 점, 녹는 점이 굉장히 낮고 C는 가장 높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C가 공유 결정, 그 다음에 A가 분자 결정. 그래서 가지고 있는 A와 C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가 옳은 설명이 돼버리고. 자, B는 연성과 전성 아니지. 금속인 D가 연성과 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C가 물에 잘 용해될 거냐? 공유 결정 거의 물에 잘 용해되지 않아. 한 덩어리 전체가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의 물의 용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자, 3번 잘못된 거. 4번에 D는 충격을 가하면 금속인데 연성과 전성이 나타나겠지. 충격을 가해도 그냥 얇아지거나 선의 형태로 모양의 변화가 생기지 부서지지는 않을 거야. 잘 부서지는 건 어떤 거라고 얘기해야 돼? 이온 결정이 잘 부서져. 실제로 소금 결정 같은 건 얘네가 가져다가 이렇게 숟가락 수저를 이렇게 눌러도 그냥 깨져버리지. 약한 힘에 의해서도 부서진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망치로 때리면
엄마한테 죽을 거야. 그게 정답이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경도 자랑 강도가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국기랑 충격에 강한 건 다른 거야. 다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용 결정은 굉장히 잘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래서 자 부서지기 쉽다라고 얘기한 건 잘못된 설명이고 5번에 결정을 이루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약해. 녹는 점이 그러면 끓는 점이 쉽게 잘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약한 걸 결국에 뭐라 해야 돼? 녹는 온도가 114도씨밖에 안 되는 A가 가장 약하다 해야겠지. 이해됐지? 자, 나머지 질문 그나마 여기는 질문이 좀 문제풀이가 좀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단원이어서 문제풀이가 길어지면 겁나 진도에 많이 쫓겨서 저번 주에 설명 다 못한 것도 있고 오늘 나가야 될 것도 있고 어쩌냐 타이트하게 틀린 거 확인해 빨리. 질문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벌써 책을 폈니? 책을 피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니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외운 걸 얘기해 보자고. 자, 산의 종류 중에 강산이 있다 했지. 7개가 이렇게 했는데 강산과 약산을 필수적으로 구별. 범위다 찾느라고 정신이. 자, 강산과 약산 그냥 외워진 걸로. 얘는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강산과 약산을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굳이 그걸 외워야 돼요? 아니 굳이 그걸 외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별 화학 원해성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시 화학 원해성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화학 2로 넘어가면 강산과 약산을 구별하지 못하면 풀이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풀이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데 이온화도가 달라서 얘네들이 완전히 방식이 달라지는데 구별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산염기 하다가 끝이 났고, 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는 오늘 설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던 그 내용이야. 자, 산 중에 강산 3가지 가르쳤는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승주야. 자, HCl 염산 지하진경 먼저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HNO3 뭐라 읽을 거니? 우리 이온화 시험 다시 볼까? 이온 시험? 이온 시험 이게 안 되는 사람 아주 솔직하게 이온 이온이가 그래. 저거 통과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 얘를 꿋꿋하게 암기시키려고 했던 거냐? 이온 시험들을 얘 때문에 결국엔 이런 뒤에 산화환원도 마찬가지고 이온 다시 한번 외워야 돼. 그런데 학교에서 외운 거 이상이 좀 필요하겠지. 중학교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양이 많아도 앞에서 어떻게든 한번 이온 암기를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발악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데 안 가져왔어. 좀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이온 나눠줄게. 안 외워진 거 있으면 외워놔. 시험지가 필요한 사람은 시험지도 미리 달라 해. 그래서 집에서 시험 봐가지고 오라고. 자, 얘 질산이야. 질산이온에 수소만 붙은 거야. 다시. 모든 산의 이름은 이거는 좀 너무 이게 중등 과정 같은데 모든 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 양이온이 있고 자 음이온이 있는데 음이온의 이름이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얘가 질산이면 질산이온이야. 그러면 음이온은 여기 질산의 음이온을 얘기하라고 하면 무조건 질산이온을 적어주면 돼. 그러면 양이온에 뭘 적을 거야? 수소이온을 적어 넣어서 합쳐놓은 게 그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황산은 어떻게 되어 있겠니? 황산 이름 얘기했어. 그러면 양이온은 뭐고? 무조건 수소이온 적어야 돼. 음이온 이름은 뭐야? 황산이온 적는 거야.
그런데 황산 이온은 어떻게 되어 있어? SO4 몇 가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수소가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황산의 화학식은 H2SO4 이렇게 얘기하자고. 다시 하나만 더 인산이야. 그러면 인산은 틀림없이 앞으로 모든 물질이 산으로 끝난 모든 물질은 양이온은 뭐다? 수소이온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인산 이온 어떻게 했지? 인소니온의 이온화식 PO4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H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3H 플러스. 그러니까 인산은 H3PO4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럴까? 자, 다시 넘어와서 강산 3개 H2SO4 황산까지 이렇게 강산 3개는 꼭 필요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약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산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세트산이야. 근데 얘는 음이온이고 얘는 양이온인데 왜 양이온이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나중에 일반 합책 같은 데 찾아보면 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나와. CH3COO 이렇게 나와 있어도 관계없어. 그냥 앞뒤를 순서로 바꿔서 적는 탄소화합물의 아주 특별한 몇 개들은 저렇게 적어도 예외적으로 다 같이 사용한다고. 아세트산이온, 음이온 뒤로 가고 양이온 앞에 이렇게 해도 적힌다고. 이걸 또 생략해서 아세트산이니까 HH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H 플러스 아세트산 이온을 그냥 생략해서 좀 짧게 나타내는 방법이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얘를 제일 많이 볼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자고. 자, 또 약산 총 해서 7개를 가르쳤는데 원래 6개 정도면 되긴 하는데 탄산. 그렇지? 그래서 꼭 기억해 놔야 된다. 이산화탄소는 앞으로 뭐다? 산이다. 다시 이산화탄소는 산이야. 왜? 산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가 산염기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 첫 번째인데 뒤에 나중에 좀 더 뒤에 묶어서 정리하는 것 뒤에 어쨌건 가장 고전적인 정의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양이온으로 물속에 내놓는 자 그런 모든 물질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자? 산이라 하자. 산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만 생기면 산이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잖아. 탄산이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이라고 기억해.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고 탄산이 만들어지고 이 중에 일부가 다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물속에 생성한다는 거지. 이렇게 먼저 적을 거야. 자, H가 2개 있으면 우선 1차적으로 하나만 떨어뜨린다. 일반적으로 2개가 동시에 떨어져 나가지 않아. 이런 걸 우리는 단계별 이온화라고 할 거고 하나 떨어지고 얘가 상황이 되면 대부분 약산은 2개까지 잘 떨어지지 않는데 얘가 상황이 되면 2개가 떨어져 나가고 CO3, E- 뭐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어. 자, 해서 얘가 1단계 이온화 한 거야. 자, 2단계 이온화 한 거야. 그럼 3개짜리면 3단계 이온화 할 수 있지? H 플러스가 차례차례 떨어진다고. 그러면 얘는 이름이 탄산 이온. 얘는 이름이 뭐야? 그러면 탄산 수소 이온. 항상 뒤에서 붙어 있는 거야. 탄산 수소 이온. 그러면 얘는 이온이 아니잖아. 그냥 뭐라고 읽는데? 탄산. 됐니? 이산화탄소는 앞으로 얘는 뭐라고 얘기하자? 그냥 요 자체로 있어도 앞으로 얘는 산이요.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산화탄소는 산이다. 이산화탄소는 산이다. 얘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암기가 될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이산화탄소는 산인데 얘는 비금속인 탄소가 산소와 결합된 거야. 비금속을 태운 거야. 탄소를 태워. 수소를 태워. 금강석을 태워.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이산화탄소지. 태워서 산소와 결합되어서 생긴 물질이라 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정리하자고. 자, 비금속 산화물이야. 이산화탄소 비금속 산화물. 비금속이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얘는 앞으로 산이야. 이렇게 기억하라고. 비금속 산화물은 산이야. 그 얘기는 나중에 산염기를 찾는데 이상한 애들 나올 거란 말이야. NO2, 자 SO2, SO3 뭐 이런 애들
지금 CO2 봤잖아. 그런 애들은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비금속이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네들의 물에 녹였을 때 액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니네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탄성염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얘 강조하는 거야. 비금속 산화물은 앞으로 뭐다? 산이다. 그걸 이산화탄소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산을 가지고 외워갈 수 있자고. 그 물이 전체는 앞으로 산이라고 얘기하자고. 왜 강조해? 그러면 비금속 산화물이 산이면 자 니네 다 머리 좋잖아. 나보다는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나보다는 대부분 니네 때 선생님 문제풀이 속도보다 거의 0.5배가 나와. 수학 문제 이렇게 푸는 거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문제풀이 속도 훨씬 더 빨라. 많이 풀어서 지금 현재 익숙해져 있는 상태여서. 자, 비금속 산화물을 보여줬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추론해 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랑 반대되는 뭐가 있겠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설마 틀릴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지, 정우야. 왜? 얘기하자고. 금속산화물이 있겠지. 아직 금속산화물이 뭔지 하나도 안 적었지만 얘네는 얘랑 반대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야. 염기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라. 오케이? 그러면 알고 있는 금속이 뭐가 있지? 앞으로 이런 거야. MgO, CaO 이런 것들 다 FeO 이런 애들 또는 Na2O 뭐 이런 거 전부 산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산화금속, 산화구리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나와 있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얘네들 전체가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라고? 염기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비금속 산화물과 금속 산화물. 그래서 석회수 어떻게 만드느냐면 CaO야. CaO가 산화칼슘인데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얘가 이제 곧장 뭐가 되느냐면 Ca 가로 열고 OH2 수산화칼슘이 돼. 굉장히 강한 강염기야. 다시 금속산화물이 물에 녹았더니 뭐가 생겨?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쪼개지면서 수산화이온이 생겨. 이 수산화이온이 생기는 모든 물질들을 다 앞으로 우리는 앞에서 염기성이라고 배운 거야. 그래서 염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마그네슘 막 이런 거 수산화 있는 애들만 다 적어놓고 얘를 못 찾지 말고 모든 금속산화물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려 하자고. 응? 자, 탄산 3개짜리 뭐 있지? 동산 H3BO3 붕산 H3PO4 인산 이런 애들이 다 약산이야.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H 얘 하나짜리 얘 H 둘짜리 H 셋짜리 그치? 근데 얘는 하나 이런 걸 우리가 붙어있는 수소이온의 수를 가지고 얘를 일가산 얘 일가산 얘 2가산, 1가산, 얘는 2가산, 얘 3가산, 얘 3가산이라고 얘기해. 최대가 3가산이야. 그런데 이게 3개인데 왜 강이 아니고 약으로? 그치? 얘 2개밖에 없는데 얘 3개짜리인데 왜 약으로? 구별을 좀 하자고. 강과 약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온화하는 정도야. 물속에 들어가서 떨어져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하는데 그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비율을 가지고 얘기해. HCl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었다고 쳐보자.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 H 플러스 거의 10개와 Cl 마이너스 거의 10개로 나누어진 상태로 강산은 존재해. 그 얘기는 100개가 들어가면 거의 100개가 거의 다 이온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앞으로 강산, 강전해라고 얘기하자고.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서 옆에 아래쪽에 있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자, 얘 100개, 똑같이 10개로 하자. 10개가 들어가면
실제로 1000개 중에 한 13개밖에 이온하네. 100개 중에 하나 정도. 100개 중에 하나. 그에게 10개가 들어가면 거의 아세트산 이온이 아니라 아세트산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거의 9개 정도가 있고, 1개 정도나 이온화되어서 물속에 녹아서 따로 있을까? 얘 1개, 얘 1개. 이런 상태가 대부분 약한산들이야. 이게 다 똑같다는 거야. 약한산은 물속에 들어가도 거의 이온화하지 않고 그냥 요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야.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이온이 별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 이게 약산이라고 생각하자고. 숙제하면서 읽어보라고 했던 얘 기억나니? HCl 특징이 뭐였지? 제가 물에 녹은 게 강산. 조용하군. 진한항산에 염화나트륨, 소금을 진한항산에 부어주면, 진한항산을 소금에 부어주면, 자, 일정한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를 바로 물속에 녹여서 만드는 방법이야. 염화수소를 만들어. 얘 물에 녹으면 얘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가 염산. 다시 원래는 기체 상태라는 거지. 염화수소 기체야. 그게 뭐가 되면 HCl, AQ가 되면 얘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염산. 물속에 녹아 있는 상태, 염화수소 기체가 녹아 있는 걸 염산. 그리고 특히 질산은 성질 중에 빛과 열에 의해서 잘 분해돼. 그러니까 차갑게 냉동 또는 냉장 상태로 보관, 어두운 곳에 빛 닿지 않게. 그리고 빛 중에 나머지 잘 분해되는 빛을 조금 차단하기 제일 좋은 갈색병의 보관의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둬야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런 정도 열과 빛을 잘 분해되어서 기체가 발생하고, 실제로 순수한 기체, 수소 기체를 모을 때는 저 산을 사용하지 못해. 뭐 이런 성질들. 얘는 기억해 놓자. 특히 이 정도까지는. 근데 황산의 성질은 무조건 알아야 돼. 황산은 왜냐면 얘는 진한항산과 묽은항산이 성질이 달라서 진한항산, 묽은항산 어느 게 더 위험해? 둘 다 위험해. 이렇게 기억하자고. 진한항산 자체가 얘가 닿으면 탈수 현상을 일으켜. 첫 번째 탈수 현상이야. 자, 그 얘기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CHO로 되어 있는 어떤 성분에 뭘 떨어뜨리면, 진한항산을 떨어뜨리면, H2SO4를 떨어뜨리면, 이 중에 얘만 남겨놓고, 다시 탄소만 남겨놓고, 자, 물의 성분비로 결합해서 물의 성분비로 H와 O를 뽑아내버려. 이걸 탈수작용이라 할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승주가 지금 눈을 맑게 하고 있는데 안경 닦기를 하고 있지. 팔에다가 황산을 부었어. 진한항산. 그러면 어떻게 돼? 열이 나면서 까맣게 변해. 왜? 탄소잖아. 흑연이잖아. 연필심이지. 피부가 그렇게 돼. 뭘 뽑아내어서?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H와 O를 물의 성분비로 뽑아내어서 설탕에 부으면 설탕이 까맣게 부풀어 올라. 뭐만 남아? 숨만 남아.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화학 테러 같은 것들이 결국에 얘나 수산화나트륨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탈수 현상. 두 번째, 진한항산은 너무 농도가 진해서 해서 농도 거의 한 96%막 이렇게 나오는데, 가지고 있는 농도가 진해서 산염기 검사를 하면 산성이 나타나지 않아. 산염기 검사를 할 수 없어. 왜? 물이 없으니까 이온화된 H 플러스가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성 검사에 검사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왜? 농도가 너무 진해서. 다시 농도가 너무 진해서 높아서 거의 물이 없어. 그래서 이온화되는 것도 거의 나와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온화되는 수소 이온을 가지고 지시하기건 뭐 검사를 하는데 농도가 너무 진해서 검사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다량의 용해열이 나와 물에 녹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다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건 용해되는 과정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물에다가 진한항산을 조금씩 부으면서 유리막대 되고 진한항산을 조금씩 부어서 결국에 물 켜야 되는데, 바깥쪽에 뭐 갖다 놓고 수조 가져다 놓고, 자, 그리고
수조를 이렇게 저어가면서 그럼 나중에 만져보면 수조가 따뜻할 정도로 열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 정도로 다량의 용해에 의해서 위험해. 이걸 알아두라고. 왜냐하면 니네는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지. 식용유를 준비해서 이 식용유에다가 물을 붓는 짓은 하지 않지. 그치? 그냥 부으면 뭐 어때요? 끓는 식용유에다 붓지 않지. 부으면 어떻게 되니? 부으면 부엌에서 파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기름이 쫙 온 사방을 다 튀어나와서 엄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해야 될 만한 사태. 왜? 밀도가 얘가 더 작아서 물은 들어가면 무조건 가라앉아. 무조건 가라앉는데 식용유에 끓는 데는 훨씬 더 높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200도씨야. 그렇다고 하면 100도씨만 되면 바로 수증기로 바뀌겠지.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 부피가 선생님하고 배운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 몇 배 증가한다고? 1700배 늘어난다고. 기화하면서. 다시 들어간 물방울 조그만 게 1700배 늘어났어. 그러면 밀도가 액체보다 기체는 겁나 가벼울 거 아니야. 작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겠지. 뭘 가지고 튀어나오겠어? 식용유를 같이 데리고 튀어나오겠지. 온 사방으로. 그 옆에 식용유를 끓이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붓는 데는 건 이렇게 화상의 경험을 하고 싶어. 뭐 이런 뜻하고 거의 똑같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리 돌아와 볼래? 진화항산을 준비했어. 여기다 친절하게 물을 부었네. 어떻게 될 거 같니? 녹아 들어가겠죠. 농도가 너무 진하다고 했잖아. 물에 용해되는 과정에서 열도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물에 녹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열이 많이 나오니까 일부 얘가 수증기로 바뀌겠지. 뭘 데리고 나오겠어? 진화항산을 데리고 같이 기름 파티하듯이 진화항산 파티를 할 수 있겠지. 그 다량의 용해열이 나온 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물을 준비하고 진화항산을 부어서 물킨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자, 용해야. 마지막 진화항산의 성질이 너무 많아서 그래. 물을 결국엔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공기 중에 물 잘 흡수해. 해서 자 건조제로 사용돼. 다시 건조제로 산성 건조제로 이용되어질 수 있어. 어떻게? 아래쪽에 진화항산을 부어서 마치 이렇게 만두 찌는 또는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찌는 찜틀 같이 생겨 있는 얘를 데시케이터, 뭐 이렇게 체계타라, 케이터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건조하고자 하는 약품 이렇게 넣어놓으면 습기 빨아들여서 건조제로 사용돼. 그렇지. 물 먹는 하마랑 비슷한데 겁나 위험한 물 먹는 하마가 되겠지. 자. 그런데 왜 저런 걸 사용하느냐면 대부분 약품 건조할 때 가열해서 건조기로 그냥 온도 높여서 건조라 해버리면 돼.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걸로 건조하기도 해. 빨리 건조시킬 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열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질을 건조시키면 가열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자연 건조하게 되는 거 자체가 공기 중에 놔두면 습기를 머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가열하지 않고 건조하는 무언가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산성 건조제, 염기성 건조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니까 건조제로 이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자고. 그걸 물켜놓은 게 물분황산이면서 얘는 강산성을 띠고 강산이면서 자 H가 2개 있으니까 총 2단계 이온화한다. 2단계 이온화 자체가 황산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1단계, 2단계 각각의 이온화되는 정도가 첫 단계는 강산이고 두 번째 단계가 약산으로 작용할 만큼 그럴 만큼 얘는 특별히 산성 물질 중에 중요한 특징을 나타낸다. 당연히 금속과 반응하면 모든 산은 무슨 기체를 발생시키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이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산이 황산 아니면 염산이겠지. 왜? 얘는 그냥 자체 분해돼서 다른 기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수한 수소 기체를 모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황산, 염산 이렇게. 왜? 그 다음에 약산은 반응 속도가 느릴 거 아니야. 모아지는 양이 천천히 모아질 거니까 강산을 쓸 건데 순수한 수소 기체를 모을 땐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쓸 거라고 기억하자. 교식에 맞니? 좀 확인해 줘. 자,
복습을 어디까지 할까? 어디까지 할까의 문제인데 얘 이름 아세트산 아니 다른 말로 빙초산 식초원액 다시 식초원액 식초 농도가 아세트산은 한 4 내지 6%야 다시 아세트산의 한 4 내지 6% 농도 다시 4 내지 6%로 물켜놓은 게 식초야 얘를 직접 먹으면 그러면 정말 겁나시겠지 피부 손상도 나타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빙초산 자체는 실제로 피부 손상이 생길 만큼 약산이면서 그렇지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산이라고 봐야 돼. 그걸 물켜서 쓰는 거니까 4 내지 6%면 거의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게 진해지면 약산이라도 충분히 아세트산은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러면 빙초산이야? 읽어보면 17도씨에 녹는 점을 가져. 그 얘긴 어느 정도 몇 도시라는 거야? 17도씨 정도 된다는 거야. 아, 약간 쌀쌀해. 근데 벌써 애가 뭔가 얼어 있어. 얼음처럼 보이는 무언가 생기는 거지. 이름이 빙초산이야. 이렇게 알아두죠. 그러면 얘네들의 지워도 되지. 여기 다 있어 책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니? 다시 모든 산의 공통성. 그러면 니네는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모든 산의 공통성을 얘기하자고 하면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온화 과정에서 이온화 시켜보면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 맞니? H 플러스 더하기 영민아 잠깐 일어나 있을래? NO3 바이러스 이제는 두 개면 두 개를 순서대로 떨어뜨리자 H 플러스 더하기 HSO4 마이너스 맞니 여기? 자 그러면 여기 HSO4 마이너스는 다시 HSO4 마이너스는 다시 한번 이온화해서 뭘로 이온화하고 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로 이온화하고 그래서 두 단계로 이온화해 라고 기억하자고 얘 이름 황산이온 황산수소이온 황산수소이온 밑에 거 자, 다시 강조해. 앞에 있는 H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앞에 있는 H는 이온화하지 않는다. 저거는 그러면 수소가 4개 있는 거예요? 아니야. 끝에 있는 얘만 수소의 역할, 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온화하면 CH3COO 마이너스와 H 플러스로 이온화하면서 아세트산은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어. 탄소니까 8, 4개. 결합각 90도 이러지 말고 몇 도야? 산을 생각하고 있다 기다려주자. 자, 몇 도? 몇 도에 나와야 되는데 109.5도라고 109.5도, 107도, 104도 왜 틀렸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109.5도, 107도, 104.5도 물의 결합 자, 그러면 109.5도 H 몇 개 붙어 있고 3개 붙어 있고 거기에 탄소에 산소 하나 이중결합 단일결합 하나 여기에 단일결합 쪽에 산소에 누가 붙어 있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거기에 H 플러스가 여기 붙어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얘가 이탈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 구조는 메테인 구조여서 왼쪽에 있는 건 굉장히 안정해. 저기 잘 떨어지지 않아. 여기 있는 게 잘 떨어진다. 자,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3단계 이온화 해보자. 뭐 가지고? 자, H3PO4 인산을 가지고 한번 3단계 이온화 해보자. 첫 단계 이온화 1단계 H 플러스 더하기 이거 선생님하고 이온 암기하면서 외웠던 사람도 있을걸? H2PO4 마이너스 인산 이수소이온 다시 H2PO4 마이너스 다시 이온화하면 H 플러스 하나 H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PO4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인산 수소이온 인산 이수소이온 뒤에서부터 읽자고 다시 HPO4 2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이온화해서 H 플러스 PO4 3 마이너스 여기까지 되니?
3단계 이온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산의 공통점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산은 다 뭐야? 모든 산은 몇 개인지, 자,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건 공통적으로 뭘 내놓는 애?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여 H 플러스를 내놓는 모든 물질을 앞으로 뭐라 하자? 산이라 하자. 그런데 과일의 신맛이지. 모든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 H 플러스 수소 이온이요. 먹었더니 아세트산 식초 꼭 얘기하고 신맛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산은 먹으면 얘 때문에 신맛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레몬을 한 조각 과감히 씹었더니 겁나 쉬워요. 그런 산성이요.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다고. 레몬 2개에다가 이렇게 전원 이렇게 전극 꽂아서 이렇게 꼬마 정도만 연구를 하고 불이 들어오는 예전에 광고 하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산성 물질이에요. 염산을 먹으면 무슨 맛? 이라고 하자고. 먹어봐야 알아? 꼭 레몬을 먹어봐야 신맛을 아니? 레몬 먹어본 사람 그냥 씹어서 왜? 그냥 먹을게요. 그랬더니 어떠해? 2번 다시 먹고 싶지? 그지 왜? 먹을 음식들은 아니라는 거지. 어쨌건 다 신맛을 공통적으로 갖는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거. 그러면 그 신맛을 만약에 심심해서 찬우가 개미를 한번 이렇게 먹어봤어. 그랬더니 신맛이 나. 그러게 뭘 가지고 있겠다.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다. 개미산이라 해. 개미산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아. 개미산 신맛 난다고. 그래서 동식물이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걔네들은 무조건 공통적으로 이온화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H 플러스를 내놓을 거야. 무슨 정의? 제일 첫 번째 가장 고전적인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야. 물에 이온화하면 이온화된 물에서 H 플러스가 나오는 모든 물질과 역시 물에 녹아서 음이온으로 OH 마이너스가 생기는 모든 물질, 걔네들을 다 산이라고 하자. H 플러스 내놓는 거. 다시 OH 마이너스 내놓는 거, 얘를 뭐라고 하자고? 염기라 하자고. 영민아 7개. 강산 다시 강산 염산 질산 3개밖에 없었는데. 자, 정우야 넘겨받아라. 황산 H2SO4 약산 4개, 아세트산 지금 외우라고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탄산 H2CO3 이렇게도 적히지만 이산화탄소 적혀 있어도 앞으로 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비금속산화물 모두 산이야. 자, 그 다음에 3개짜리 인산, 동산 뭐 이런 애들 있다고 얘기한 거지. BO3 뭐 이런 거가 산이야. 그런 것처럼 염기도 똑같이 강염기 4개랑 자, 약염기 3개 이렇게 해서 7개를 니네가 외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7개 굳이 맞추려고 하는 게 맞추려고 했던 건 몇 개 정도를 내가 최대한 외우고 있어. 이거 개념이야. 실제로 훨씬 더 많지. 염기도 많고 산도 더 많아.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강염기, 약염기의 몇 개를 알고 있는 거라는 거야. 강염기 나트륨, 칼륨을 묶어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다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얘네들은 절대 물속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다 이온화하고 거의 대부분 앙금 생성 반응을 절대 하지 않고 물의 이온 상태로 무조건 있어. 얘는 물속에서 절대로 전기 분해되지 않고 얘네 둘의 성질은 거의 흡사해서 조회성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 비누 만드는 데 쓰는데 얘가 좀 더 싸. 그래서 대량 비누 제조하는 데는 수산화나트륨 얘가 조금 더 비싸. 얘가 고급 비누 만드는데 쓴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실험실에 시약용으로 더 많이 쓰이고 얘는 대량으로 제조해서 공장이나 이런 건데 물건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이 쓰고. 근데 조회성이 뭐야? 얼음 조각을 손 위에 놓으면